자,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되겠죠?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다 잘 못 드시고, 이게 이제 바라기는 이 알이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지난 시간에 그 설치하는 거 잠깐 보셨는데, 뭐 설치는 워낙 잘 하시니까 괜찮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실수 많이 하신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간략하게 변수가 뭐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꼭 작업을 하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솔 창에 바로 명령어 치시면 에러 나면 진짜 골치 아프니까 이 콘솔 창에 바로 하지 마시고 꼭 스크립트 창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이 작업 디렉토리 세팅하시는 거 이거 좀 보셨고, 그리고 변수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변수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잠깐 했는데, 정리를 다시 하면 우리가 R한테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런 그릇 같은 데다가 이런 데이터를 담아 가지고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릇을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변수 관리를 변수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엄청 쉬운데 그래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변수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쉽게 변수 이름을 쓰고 요 화살표 기호를 쓰시고 값을 담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날짜, 뭐 이런 글자, 이런 문자 열, 자 이런 거 다 그냥 이상 없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려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치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변수 이름 쓰실 때 이거 은근히 실수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변수 이름 하실 때 대소문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제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 변수 이름을 대소문자 잘못 쓰셔가지고 좀 조심하시고요. 자, 변수에 이제 값을 담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게 이제 이런 그릇이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제가 이제 값을 담을 건데, 값을 담을 때 하나씩 이렇게 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그죠? 그렇게 할 때, 자, 연속적인 값을 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호, 이 콜론이라는 기호를 쓰시면, 이게 그 DB 하시는 분들은 시퀀스라는 용어 아실 거예요. 연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값.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연속적인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이게 다만 이게 이제 좀 한계점이 글자는 안 된다는 거. 글자는 안 되고요. 날짜 같은 것도 연속적인 날짜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요 시퀀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시퀀스라는 함수를 써서 뭐 프롬에서 이 날짜부터 as.date는 뒤에 날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o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하고 by 1 해서 뭐 하루씩 이렇게 쭉 증가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by month 줘서 월 단위로 이렇게 쭉 증가되게끔 가능하기도 하고, 뭐 연 단위로 by year 해서 연 단위로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도 사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이제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못 외우시더라도 이제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게 되더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작업하실 때 막 찾아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자, 변수를 이제 하다 보면 가끔씩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연습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연습할 때는 뭐 변수 이름을 내 때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작업하다 보면 반드시 변수 이름이 이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 있는 변수를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풀이 찬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이게 안에 있는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초기화를 시키고 싶을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rm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변수가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변수라는 거는 덮어 써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변수에 세팅을 하시면 이 방법 초기화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쓰시면 됩니다. 쓰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냥 덮어 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자, 데이터 유형을 한번 볼 텐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아실 거고 특이한 게 밑에 있는 두 개 있죠. 나머지 구하기하고 승수 구하기. 요런 연산자들이 조금 뭐 일반적으로 좀 특이하고 나머지 애들은 뭐 크게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R은 계산기거든요. 커다란 계산기이기 때문에 숫자 놓고 뭐 산술 연산하는 거는 별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닐 거고요. 자, 조금 특이한 이 R의 특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R이 숫자를 받아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숫자 뭐 100, 1000 뭐 이런 거 놓고 돌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숫자가 엄청 많아요. 뭐 몇 천억, 뭐 몇 백억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개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세다가 사시된 그거 동그라미 개수 세다가 사시되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세다가 이게 내가 이거 셌는지 안 셌는지 뭘 동그라미 한 10개 되고 이래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R은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4개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근데 5개가 딱 되면 지수로 딱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 제일 앞자리가 1이고 동그라미가 5개구나. 요거는 앞자리가 1이고 동그라미가 2개구나. 그죠? 안 어렵죠, 그죠? 예. 겐또 한번 찍어볼게요. 5-2 하면 얼마 나올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하니까 0.5잖아요. 마이너스 2 하면. 아시는데 뭘 저런 걸 물어보나 싶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그죠? 0.05 나오죠. 그래서 이게 소수점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뭐 0.00005 막 이런 거 굉장히 이게 정밀한 값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5 마이너스 뭐 해서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딱 보시면 이거는 숫자 저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그 통계값 같은 거나 이런 거 숫자 처리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역 예수 좀 주의하시는 여기 조금 아래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특징이라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줄 수 있고 글자도 줄 수 있잖아요. R한테 글자를 주고 처리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요게 숫자인지 글자인지 확인해 보려면 이게 클래스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클래스라는 함수를 쓰시면 정체가 나오는데 뭐 사실 클래스 안 써도 딱 보면 숫자, 문자 알 수 있죠. 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은 원리인데 숫자에다가 요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숫자에다가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를 붙이는 순간 바로 글자가 돼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숫자 같은데 이게 글자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 매출 전표가 있어요. 장표 R로 불러들여가지고 싹 다 더해야 돼. 근데 엑셀에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게 더블 코트나 싱글 코트로 묶여 있거든요. 숫자가. 그거 R로 그대로 불러들이면 글자가 돼버립니다. 그거 더해라 이러면 에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암산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숫자, 금액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고요. 자, 사과 5개, 금액 뭐 예를 들어서 2,000원. 2,000원. 요새는 이제 또 귤이 제철이니까 귤 3개 450원. 그 다음에 감 예를 들어서 4개 그래서 500원. 자, 뭘 할 거냐면 저 합계 금액. 자, 합계 금액 감산하면 얼마일까요?
암산 안 되시죠, 솔직히? 뭐 얼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950에 뭐 얼마 나올 건데, 자, 요거를 R에다가 주고 다 더해라 이러면 에러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숫자 중에 코마라는 숫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 보통 단위가 길면 엑셀 같은 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그대로 저장해가지고 그대로 불러버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이런 거를 눈으로 봐가지고 저거 문제 있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뭐 몇천 건, 몇만 건 이렇게 돼버리면 일일이 못 찾아요. 쭉 부르다 보면 에러가 나고 이 에러가 왜 나느냐 하면 자꾸 되게 고생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숫자에 헛다운표나 쌍따옴표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숫자에 이런 콤마 이런 거 들어간 경우, 이거 다 글자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이제 겪으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요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날짜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날짜인 줄 아시겠죠? 그죠? 이 날짜가 엄청 중요한 날짜예요.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인데, 뭐, 제 책이라 제 생일 넣어놨어요. 생일인데, 뭐, 생일날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힘드시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 눈에는 날짜인데, R은 글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에서는 이제 글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날짜로 필요하다. 그러면 글자로 입력해서 강제로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전부 다.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엑셀 같은데 여러분들 판매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 날짜가 있거든요. 이 판매 날짜를 R로 불러들여 가지고 어떤 가공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엑셀에서는 요 놈이 날짜였는데 R로 불러들여서 가공 작업을 해버리면 갑자기 이상한 숫자나 글자로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짜 이 부분을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R에서 뭐 다른 프로그램 DB도 마찬가지지만 날짜 데이터 처리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날짜가 굉장히. 자, NA하고 널형 굉장히 중요한 형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얘기인데, 자, NA라는 형은 지금 보신 게 숫자, 그 다음에 문자형 보셨어요. 그죠? 숫자나 문자형을 보셨고, 요 NA라는 애는 들어있는 값이 뭔지 모를 때 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들어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NA예요. 근데 널은 뭐냐? 값이 없으면 널이에요. 널. 그냥 이제 일반 RDB에서는 보통 이런 두 개를 섞어서 그냥 널로 처리해버립니다. 한꺼번에 널로 처리를 하는데 R에서는 NA와 널을 다른 걸로 구분을 해요. 이게 왜 구분을 하느냐면 R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같이 처리를 한다 이러면 섞어서 쓰면 되는데, 자, NA 볼게요. 자, sum이라는 함수는 주어진 값을 전부 다 더하는 함수인데 sum 1, 2, 3 하니까 싹 다 더해서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sum 1, NA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R한테 야 1하고 NA하고 2하고 더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R이 답이 NA가 떠버리죠. 이게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숫자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한 놈이 NA였던 거예요. 엑셀에서 이렇게 불러드릴 때 이 R이 무슨 데이터인지 인식 못하면 NA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불러드렸는데 중간에 NA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싹 다 썸을 하든지 평균을 내든지 뭐 돌려서 어떤 통계값을 구하든지 하는데 갑자기 NA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놈이 무조건 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널은 어떻게 되느냐면 R이 딱 보고 널은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서 연산을 하다가 널 값이 딱 있어요. 그럼 R이 확실하게 알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 빼버립니다. 그냥. 자동으로 빼버리고 연산을 걸어요. 그래서 1, 널, 2 하니까 널이 안 나오고 3이 나오잖아요. RDB에서는 널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결과가 널이 나오죠. 근데 R에서는 여기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NA는 안 좋고 널은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NA와 널은 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밑에 예제. 자, 4하고 널하고 8하고 평균을 구해라 한 거예요. 평균. 이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을 구해라 이러면 여기 예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예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반에 시험을 쳤는데 홍길동이는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1심에는 시험 당일은 무서워서 결석을 한 거예요. 자, 유관수는 당일날 40점을 받은 거예요. 자, 뭘 하고 싶으냐? 반평균을 내고 싶습니다. 반평균을 내야 되는데, 자, 이게 다 더하면 120이잖아요. 120 나누기 3 해서 40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20 나누기 2 해서 6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40이에요? 60이에요? 자, 1점에 점수 몇 점 줘야 되죠? 뭐 빵점 줘야 되잖아요. 뭐 그게 정모씨가 아닌 다음에야, 그죠? 정모씨가 아닌 다음에야 뭐 이름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정땡땡씨가 아닌 다음에야 이 결석했으면 빵점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80 더하기 3에서 평균 4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 데이터를 R한테 놓고 평균 구해라 이러면 60으로 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결석을 했다는 건 점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안 쳐서 점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요 놈은 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은 요 데이터를 받으면 널 값 빼버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데이터가 3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고 얘 결석이니까 0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잘못됐네.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한 100만 건 되는데 중간에 널이 한 10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평균 딱 내버리면 답 나오거든요. 에러 안 나고 답 나와요. 근데 그게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널이 NA는 안 좋고 널은 좋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두 개 때문에 값이 왜곡이 됩니다. 늘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저 NA와 널은 늘 신경을 쓰셔야 돼요. NA와 널의 개념을 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NA는 모르는 거예요. 구분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 드릴게요. 접니다. 제가 믿기진 않지만 41살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네, 저 41살입니다.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자, 홍길동이가 있어요. 어느새 41살이 됐어요. 슬프게도. 근데 제 친구 홍길동이가 있습니다. 동안이죠. 잘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 몇 살인지 몰라요. 자, 몇 살인지 모르면 NA잖아요. 그죠? 우리 요 두 사람 더하면 몇 살일까요? 저는 41살인데 홍길동이 몇 살인지 모르거든요. 두 사람 더하면 몇 살인지 모르죠. 그래서 NA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값에다가 NA를 연산을 걸면 무조건 결과는 NA가 나옵니다. 당연히. NA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비교 연산 한번 걸어볼까요? 자, 둘 중에 누가 크죠? 나이가 누가 많을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 연산을 걸어도 N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A라는 데이터는 우리 DB에서는 이게 널이라는 데이터죠. 널 데이터에 무슨 짓을 걸어도 무조건 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R에서는 널과 NA를 이제 서로 조금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널이라는 데이터를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영원히 있지 않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년이 돼서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뭐 얼굴 보고 밥이나 한 그릇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에 와서 수업을 하시니까 야, 나 저녁에 공부하는데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이러겠죠. 야, 그럼 다음 주 저녁은 어때? 근데 다음 주 저녁에 여러분들 약속이 없었어요. 다음 주는 널널하지. 너무 빨리 했나요? 다음 주는 널널하지. 이해하시죠? 예? 네. 약속이 없어서 비어 있다. 네. 비어 있다. 네. 비어. 이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설명하는 게 참 썰렁한데.
예, 꼭 널 기억하셔야 돼요. 널 NA. 그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형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이상한 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숫자 데이터 작업하실 때는 NA와 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NA 같은 경우에는 함수 안에 이런 게 있어요. NA.RM equal true. 자, 연산을 쭉 작업을 하다가 NA를 만나면 RM이 지우는 거죠. 그래서 NA를 만나면 자동으로 지워라 라는 옵션이에요. 그걸 true로 주면 제가 계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골라내기 힘드니까 골라내다가 문제가 있으면 true로 해서 날립니다. NA는 이 옵션 꼭 쓰시고요. R 같은 경우에는 null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없어도 자동으로 제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코드 짜실 때 null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null을 만나면 그걸 0으로 바꿔라. 우리 SQL의 MVL 함수처럼 0으로 바꿔라라는 코드를 직접 짜셔야 돼요. 이렇게 짜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뭐 좀 숫자 데이터는 많이 왜곡이 돼요.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잘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이 팩터형이에요. 팩터형은 뭐냐면 카테고리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게 이 팩터형이거든요. 카테고리라는 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형이잖아요. 카테고리형인데 빈도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데이터를 팩터라는 거 이용해서 카테고리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얘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똑같지는 않은데 이 팩터형을 설명할 때 제일 비슷한 게 우리 인생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면 이제 이름을 받죠. 근데 살면서 번호로 관리가 돼요. 태어나면 주민번호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면 학번 받으시죠. 군대에 갔다 오시면 군번 받으시죠. 하다못해 헬스장 가도 라카 번호 받으시죠. 하다못해 은행 가도 번호표에서 1번 고객님 번호 받으시죠. 원래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을 안 쓰고 번호로 나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고유한 번호로.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DB 하시는 분들은 해시라는 함수를 아실 거예요. 해시 함수.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딱 집어넣으면 고유한 데이터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원래 데이터가 중복이 될 수 있어서 특별한 값을 가진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서 이 값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얘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얘도 비슷한 원리인데, 자, 이런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대구, 군산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지금 있을 때 제가 지금 뽑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몇 번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뽑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뽑고 싶은데 이렇게 요약해주는 함수가 summary라는 함수입니다. summary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요약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냥 이 데이터 자체를 summary를 해버리니까 총 데이터 건수는 6건이고 캐릭터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형이라는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팩터라는 애를 이용해서 변경을 시켜줍니다. 어렵죠, 그죠? 예, 지금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 팩터형 얘기하실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처음 들으셔서 힘든 거고요. 조금 더 보시면 그래도 힘들어요. 예, 그래도 힘드시고 이제 좀 많이 보시면 이제 나중에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빈도 분석을 할 때는 요걸 팩터로 바꿔야 되겠구나. 예, 딱 아실 거예요. 예, 빈도 분석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팩터형이고 이제 그거 할 때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터 테스트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이름, 혈액형, 성별, 사는 지역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보고 싶으냐? 혈액형별로 몇 명인지 보고 싶었어요. 혈액형별로. 그러면 혈액형별로 빈도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형을 빈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따 배우실 거예요. 요게 뭔지는 텍스트 1 달러 블러드 요게 뭔지는 그래서 팩터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팩터라는 함수를 쓰시고 바꿀 데이터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팩터형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신 또 하나의 방법, as.factor 있죠. as.factor 해가지고 이렇게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한 거 쓰셔서 하여튼 빈도 분석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럼 팩터로 바꾸시고 이게 나중에 비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도 아주 많이 활용이 됩니다. 키워드 골라내가지고 키워드가 몇 번 나오는가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키워드를 팩터로 바꿔가지고요. 서머리 해버리면 바로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워드 클라우드 그리든지 그래프 그리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형이 조금 어려운데 보시고요. 날짜 시간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짜를 쳐도 얘는 캐릭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캐릭터 함수거든요. 그 글자를 잘라내는 함수예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 요거를 날짜로 바꾸려면 as.POSIXCT 또 뭐 여기는 없지만 as.POSIXLT 뭐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날짜로 바꾸고 난 뒤에 뭐 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구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방법이 되게 귀찮고 힘들거든요. 엄청 번거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쓰시는 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분석 같은 거 하다 보면 날짜 엄청 많이 쓰잖아요. 지난 한 달간 뭐 해? 뭐 지난 1월부터 한 분기 동안 뭐 해? 뭐 이런 전부 날짜잖아요. 날짜 데이터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날짜가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 R 분야에 홍익 인간이 한 분이 계세요. R 홍익 인간. 이게 저 영국 분인데 헤들리 위캠, 뭐 위크햄, 뭐 이렇게 뭐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백성들이 R의 날짜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를 보고 긍휼히 여기사 패키지를 만들어 주신 게 이 LUBRIDAT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LUBRIDAT라는 이 패키지가 날짜를 훨씬 더 쉽게 쓰도록 만들어준 패키지예요. 그래서 뭐 이 날짜 우리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한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패키지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올리고 난 뒤에 now 하면 현재 날짜 들어가고요. 뭐 연도, 뭐 월, 그다음에 일, 뭐 이런 거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패키지예요. 그다음에 뭐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뭐 다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사실 전혀 없고요. 어차피 외워봐야 지금 당장 안 쓰면 다 까먹으니까 요런 게 있더라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게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R한테 데이터를 주고 야 이거 통계 좀 내봐. 또는 예를 들어서 R한테 데이터 주고 야 이거 P-밸류 찾아. 이렇게 우리 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 달랑 주고 야 이거 P-밸류 찾아. 그러진 않겠죠. 줄 때 뭐 100건, 1000건, 뭐 많으면 몇십억 건, 몇백억 건 주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줄 때 변수에다가 담아서 준다고 했는데 변수가 이런 그릇이잖아요. 이런 그릇. 그렇죠? 이런 그릇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계란이 있는데 그죠? 계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란을 30개를 사야 돼요. 근데 그 계란을 하나마다 한 통에 담는 거예요. 하나씩 한 통에 하나씩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가면 통이 30개를 들고 가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커다란 통 하나에 계란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아버리잖아요. R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담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이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통. 일자로 한 줄로 이게 쭉 되어 있는 이런 통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연속적으로 여러 개 들어가는 거. 이게 벡터형이에요. 이거에 저 약통이거든요. 약통인데 뭐 저 물건 파는 데 중에 뭐 다, 이, 땡 뭐 이런 매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물건 저렴한데 그 물건 사러 갔다가 딱 보고 어라 벡터네 하고 바로 찍어 왔어요. 그 일상생활에 우리는 늘 이렇게 R과 함께 알딸딸하게 그죠? 이게 벡터입니다. 이게 벡터예요. 이 벡터인데 이게 이제 여러 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이게 한 통이에요. 통.
하나. 이거 하나 달랑 들고 가면 엄청 편하다는 얘기죠. 이게 벡터인데,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C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C 해가지고 데이터 여러 건을 이렇게 한 세트로 묶는 거예요. 한 세트로 묶어서 VC1이라는 거에 이렇게 딱 담습니다. 요게 이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인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모두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동일한 유형. 만약에 이것처럼 다 4개 가는 숫자인데 하나가 딱 글자였어요. 그럼 순식간에 전부 글자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다가 벼락 맞는다고. 이게 다 숫자인데 하나가 글자라서 다 글자로 바뀌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다 착한데 얘만 이상해서 다 물든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만들기는 뭐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다 동일한 유형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정 요소만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값만 꺼내와라. 자, 이렇게 데이터가 5건이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값 가져와 해서 3만 딱 꺼내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빼고 가져와. 마이너스 3.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요거 빼고 1에서 3번까지 빼고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씁니다. 이런 방식. 이 데이터 불러오는 거 있죠. 여러 건이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 다 나오세요. 한 줄로 서세요 하면 벡터인 거예요. 쭉 한 줄로. 네, 그런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줄에 서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5번째 분 빼고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방법이에요. 그죠?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원래 믿으면 힘든 거니까 예, 굳게 믿고. 자, 벡터에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에 이제 새로운 값을 별도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잘 쓰지는 않고요. 자, 현재 6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모르고 9번째 자리에 9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럼 중간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실 널이 들어갈 것 같은데 R 입장에서는 여기 데이터를 뭐든지 채워야 요 다음 거를 갈 수가 있어서 그냥 NA라는 데이터로 채워버려요. 이제 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럴 거면 벡터를 그냥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얘는 뭐냐면 만들어지는 벡터 중간에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어펜드 이용해서 끼워 넣기 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제 벡터를 배우셨으니까 그 삶의 변화가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내일부터 점심 때 식사하러 식당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열받았지만 내일부터는 벡터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벡터입니다. 근데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새치기를 해. 어제까지는 열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어펜드 하는구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펜드거든. 그죠? 쉽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이게 벡터고요. 벡터를 가지고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행렬 같은 개념이에요. 행렬인데 자,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요. 두 개 더해라. 그러면 시오로그가 나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벡터가 1, 2, 3 이렇게 이제 계란 이게 벡터잖아요. 요새 뭐를 예로 만들까 이러다가 요새 계란이 난리기 때문에 유행을 쫓아서 계란. 우리는 항상 유행을 쫓아가는 강의거든요. 계란. 자, 계란이 한 줄로 쭉 있죠. 이게 벡터예요. 근데 1, 2, 3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흰 계란 4, 5, 6 이게 오리알인가 계란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4, 5, 6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더해라. 이러면 1하고 4하고 더해서 1하고 4하고 더해서 5 나오고 2하고 얘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요렇게 안 더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벡터에는 요새 뭐 영화 중에 그래서 첫 번째 벡터에는
라라랜드를 본 사람들 명단을 딱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라라랜드. 두 번째 명단에는 스타워즈 본 사람들 명단을 쫙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 두 개 벡터거든요. 그래서 라라랜드 본 사람과 스타워즈 본 사람 명단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요거예요. 자, 요때는 이 유니온이라는 애를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개를 합치고 싶을 때. 유니온이라는 애를 쓰면 합치죠. SQL의 유니온 있죠, 그죠? SQL의 유니온인데 이게 그 SQL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SQL에서는 유니온과 유니온 올이 있거든요. SQL에서는 그래서 유니온 올은 중복값 제거하고 출력하는 거고 합치는 거고 유니온 올은 중복값이 있든 없든 그냥 다 합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R은 유니온 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유니온이에요. 만약에 이 사이에 중복값이 있다 그러면 중복값 다 빼버리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는 합치는 게 요 유니온이에요. 이게 벡터 여러 개 합칠 때, 명단 여러 개 합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유니온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자, setDiff라는 거는 뭐냐면 바1에 있는데 바2에 없는 애 찾기. 바1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명단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에는 있는데 다른 데 없는 애 골라내기. 이런 거. 그래서 뭐 얘는 앞에 있는데 뒤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골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집합 찾는 거예요. 양쪽 다 있는 거. 양쪽 명단에 다 있는 거.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리뷰를 긁습니다. 리뷰를 긁는데 이제 리뷰를 긁을 때 아이디와 뭐 작성 일자, 그 다음에 작성 내용 이렇게 긁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온 초코파이, 이름 얘기해도 되나? 다 아시니까 오리온 초코파이에 댓글을 단 사람 리뷰를 골라내고요. 몽쉘 텅텅에 댓글 단 사람 리뷰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리뷰 다 쓴 사람 뽑는 거예요. 이런 거 뽑아내가지고 초코파이의 리뷰를 어떻게 달았는데 몽쉘 텅텅이 어떻게 달았는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또는 어떤 신문기사 같은 거 있죠. 신문기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땡땡 대통령 탄핵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럼 그 밑에 댓글 막 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리뷰를 긁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뭐 문 땡땡 어떤 사람이 기사가 떠서 그 밑에 또 댓글 달릴 거 아니에요. 또 댓글을 막 모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댓글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아이디 찾기.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 한 방에 찾아줍니다. 그거 언제 일일이 띄워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클릭해서 찾겠어요. 그죠? 네,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실제 우리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찾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 같은 거 찾을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아이디 같은 거 찾을 때는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그 별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별표 처리를 해서 이게 근데 별표 처리하는 것도 별표 처리를 하는 이 자릿수가 똑같으면 별표 이거 하는 걸 그냥 쉽게 골라내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아이디 4번째부터 별표 처리하고 다음은 아이디 5번째부터 별표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이제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찾아낼 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요.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알바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면 메모장에다가 댓글 하나 써놓고요. 복사 붙여넣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댓글 쫙 긁어가지고 똑같은 내용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걸 그런 거 이런 거 다 쓰잖아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자, 연속적인 데이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퀀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보신 게 콜론을 이용해서 보셨잖아요. 근데 콜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게 무조건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거나 그런 거는 콜론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5씩 증가시키고 싶은가 1, 5, 10, 15, 20 그런 거는 그 콜론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1에서 10까지 2씩 증가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리피트는 뭐 쓰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 시퀀스는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연습용 데이터 같은 거 만드실 때나 아니면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만드실 때, 뭐 인덱스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그 SQL에서도 이 시퀀스 인덱스 넘버링 할 때 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많이 활용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벡터의 길이 찾는 거. 벡터가 요 함수 정말 많이 씁니다. 진짜 많이 쓰는데 다행히 정말 쉽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줄로 데이터를 쭉 세웠어요. 저 끝에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루프 돌려야 되는데 한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저 끝에 계신 분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 몇 번이세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랭스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전체 길이가 딱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 찾아가지고 그만큼 루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루프 돌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이 씁니다. 다행히 어렵진 않고요. 자, 벡터가 이제 다 보셨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벡터에 데이터가 참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in %라는 요 기호예요. 바 7에서 3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이용해서 저희가 반복문을 짤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 쭉 긁었는데 댓글 단 사람 중에 홍길동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가 있다 그러면 그놈이 쓴 댓글 꺼내고 홍길동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SQL에 있는 exist 함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 없다만 골라내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으면 그 값을 끄집어내고 싶다. 그때는 %in % 요거 쓰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반복문 다음에 배우시는 grab이라는 애를 쓰셔야 돼요. grab이라는 애를 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댓글을 쭉 긁었어요. 댓글을 쭉 긁었는데 그 댓글 안에 서진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댓글만 골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요 함수로 못합니다. 골라내는 거는 나중에 grab이라는 거 별도로 배우실 거예요. 요거는 그냥 있다 없다 정도만. 자,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그냥 바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 단감, 귤, 파인애플, 애플. 자, 여기서 제가 감 찾아라 이런 거예요. 감. 우리 눈에는 감이 있죠. 근데 R 입장에서는 두 글자가 완성이 돼야 같은 놈이기 때문에 한 글자만 치면 안 나옵니다. 일부만 하면 안 나와요. 이런 거. 정확하게 글자가 매칭이 돼야 돼요. 단감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라는 단어에서 P가 있으면 찾아봐라 했는데 애플에 P가 있는데 그래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단어 전체가 맞아야 얘는 뽑아내는 거예요. 단어 전체가.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 grab이라는 애는 일부만 매칭이 돼도 바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grab이라는 애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이거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정 키워드 같은 거 찾을 때 있죠.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벡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 스스로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연습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풀어보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시간 되시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연습 문제 만드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자, 벡터에 문제가 있어요. 벡터의 문제. 이 벡터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란을 90개를 사야 돼요. 90개 너무 많고 30개를 사야 된다 칠게요. 30개를 사야 되는데 이 30개를 한 줄로 쭉 만들어 놓은 통이 있는 거야. 이 통 들고 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중간에 뚝 부러지면 계란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가로 세로 판이 나왔죠. 이게 매트릭스인 거예요. 매트릭스는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관리가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매트릭스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매트릭스하고 요 뒤는 벡터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놈이죠, 이게. 벡터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쓰니까 기본적으로 열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열로. 이게 벡터예요, 벡터. 근데 이걸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려면 줄 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n로우 치면 넘버 로우 해서 줄 수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로우가 행이잖아요. 그래서 2행, 1행, 2행. 이렇게 해서 행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행의 개수를 지정을 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채우는 게 1, 2, 3, 4 이렇게 세로로 채우죠. 열로 채우잖아요. 나는 가로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 바이로그라는 옵션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가로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뭐 이게 필요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트릭스를 이제 직접 이렇게 뭐 숫자를 쳐서 만드시는 경우는 아주 좀 드물고요. 이거는 그냥 연습용 데이터 만드는 건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매트릭스 처리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테이블에서 매출 테이블을 불러드린 거예요. 불러드려서 특정 부위만 딱 잘라내고 싶어요. 그럼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만드는 건 모르셔도 되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거기서 일부분만 딱 떼와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공부를 하려면 만들어 놓고 뭐 관리법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조회할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킵니다. 매트릭스는 이렇게 가로와 행과 열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R한테 야 데이터 꺼내와. 자, 벡터의 경우에는 한 줄로 쭉 써 있어요. 무조건 1열이란 말이에요. 1열이니까 데이터 가져와 이럴 때 행만 딱 지정하면 돼요. 야 3행, 5행 어차피 1열이니까. 근데 문제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야 데이터 1열 가져와 이래버리면 1열 전부 다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매트릭스 이름을 치고 행, 열 요걸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시면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꺼내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행을 안 쓰거나 열을 안 쓰면 기본값은 모든 이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썼죠 앞에 그죠? 오타가 아니고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 모든 행의 1열 가져와. 1행 요게 1열 2열이니까 이게 1, 3이 나오죠. 자 이거는 모든 1행의 모든 열 가져와. 그래서 1, 2가 나오는 거고 1, 1이고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요거 있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매트릭스 1에다가 12개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1에서 10일까지 데이터 넣어서 세 줄로 만든 거예요. 만들 줄 아시겠죠? 금방 배웠으니까. 만들었으면. 근데 거기서 요것만 딱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뭐 어떤 통계 작업을 한다든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 배운 거거든요. 그죠? 요건 벡터니까. 그죠? 1행, 2행. 여기는 행, 요거는 열이잖아요. 그럼 1행, 2행, 2열, 3열. 이렇게 해서 특정 부위만 딱 골라내는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걸 할 줄 아셔야 나중에 데이터 잔뜩 불러놓고 거기서 요 부분만 딱 잘라내서 땡겨와가지고 변수에 담아서 찢고 볶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진 않은데 지금 눈으로 보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굉장히 오묘함이 뭐냐면 눈으로 보면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이렇게 해보고 자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뭐 특징이니까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자 매트릭스도 연습 문제를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볼게요. 어레이는 아마 어레이를 쓰실 정도로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그렇게 좀 흔하진 않은데 어레이는 뭐냐면 계란판으로 치면 벡터는 계란을 한 줄로 쭉 담은 거고 그죠? 한 줄로 쭉 담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 관리하기가 불편하거든. 가로 세로로 이렇게 통 만들어 가지고 담는 게 매트릭스였잖아요. 근데 매트릭스로 가로 세로로 담았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져가기가.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으로 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래서 어레이는 매트릭스에 그 다음에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게 층이 하나 Z축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레이를 만들 때 1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4행 3열로 4행 3열이죠. 만들었는데 자 요게 매트릭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디멘전을 X축, Y축, Z축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3이 3층으로 쌓아라 이 뜻이에요. 총 4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할 때 뭐 1층, 2층, 3층 이걸 다 줘야 되는데
어레이를 당장 뭐 쓰실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레이를 그렇게 쓰실 일이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벡터나 매트릭스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벡터하고 매트릭스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처리할 때, 그죠? 자, 벡터하고 매트릭스하고 어레이 요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벡터와 매트릭스와 어레이 공통점. 안 물어볼게요. 예,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자, 뭔지 아시죠? 다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말은 벡터나 매트릭스나 어레이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숫자든가, 전부 다 글자든가, 전부 다 날짜든가 다 같은 유형만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다 숫자였는데 한 놈이 글자였어. 아무 생각 없이. 순식간에 다 글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 벡터나 매트릭스나 어레이는 데이터를 담아 놓는 통이잖아요. 통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담을 때 어떻게 다 숫자만 한 세트로 담겠어요? 담다 보면 글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숫자도 있고 섞어서 담는 경우가 정말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고객의 구매 내역을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구매 내역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홍길동이 자, 고객 번호, 구매 날짜, 구매 상품 이름, 가격. 이거 가격이 이렇게 구매 수량. 잘 보시면 번호, 숫자, 날짜, 글자, 숫자 뭐 자, 얘네들 세트로 담아야 되잖아요. 세트로 담아야 되는데 자, 얘네들을 숫자, 날짜, 글자 다 유형이 다른데 이거 매트릭스나 벡터에다가 담아버리면요. 전부 글자로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날짜로 줘야 하면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나온 게 리스트라는 유형이에요. 이 리스트라는 유형은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을 한 세트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다 같은 유형을 담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은 유형을 담아도 되지만 지금처럼 다른 유형을 이렇게 담으셔도 돼요. 이게 리스트라는 유형인데 우리가 나중에 저 리스트를 진짜 심하게 많이 쓸 거예요.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게 언제 쓰느냐면 댓글 분석할 때 댓글이 예를 들어서 1000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크롤링에서 1000건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를 내가 찾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댓글 딱 불러와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키워드 골라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에 딱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 불러와가지고 또 막 쪼개가지고 키워드 골라내서 두 번째 리스트에 담아놓고 세 번째 불러와서 세 번째 리스트에 담아 이거 1000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리스트를 따로따로 씁니다. 따로따로 쓰는데 잘 보시면 왜 이제 그걸 따로따로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댓글에 생각해 보세요. 댓글에 다 글자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달 때 전부 숫자로만 댓글 다시는 분 있어요? 00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막 000000 1111 없잖아요. 그죠? 어제 1월 5일 날 5,000원 주고 이 상품을 샀는데 옆집은 4,000원이래. 이런 천벌 받을 회사. 이렇게 댓글을 쓴단 말이지. 그럼 댓글 안에는 숫자, 글자, 날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댓글을 불러와가지고 쪼개가지고 키워드를 골라내면 담는 그릇 또한 숫자, 글자, 날짜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써요, 이거를. 많이 쓰는데, 자, 용어를 보시면 요 리스트의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키 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실제 값을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 값, value. 자, 이 용어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 같은 거 보실 때 이 용어 모르시면 못 보거든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리스트에 키 값하고 value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구매 내역 한번 볼게요. 자, 홍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거예요. 리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리스트 해가지고 번호에는 1을 넣고 일자 컬럼에는 요걸 넣고 상품 컬럼에는 요거 넣고 가격에는 요거 넣고 구매수량에 요거 넣어라. 만약에 이제 요거는 지금 글자로 바꿔서 넣은 거예요. 여기 내가 날짜로 넣고 싶다 그러면 as.date 해가지고 요걸 괄호로 딱 묶으면 날짜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세트로 딱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이라는 변수 안에 번호라는 키값, 번호, 요게 밸류, 요게 일자, 요게 키값, 밸류, 키값, 밸류, 키값, 밸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리스트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값 조회할 때 요 변수의 요 키값의 값을 찾아와라. 달러. 한때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월급을 달러로 받는 거. 한때 저의 로망이었는데 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꿈은 이루어지니까. 잘못하다 월급을 달러로 줘야 되는 수가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시면 돼요. 변수 이름 달러 키값. 그죠? 변수 이름 달러 키값 이러면 얼마든지 조회하세요. 이게 나중에 엄청 많이 쓰세요. 진짜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 이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것만 보고 잠깐 쉴게요. 한 90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뭐 한 40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의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흔히 DB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거 하시는 분은 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거를 R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용어 몰라 나중에 이제 책을 못 보시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표예요. 이게 표고 또 하나의 용어는 요 위에 네노, 네임, 프라이스, QTY 있죠. 요 세로값 있죠. 요 세로값을 우리가 일반 DB에서는 컬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R에서는 이걸 컬럼이라고 안 부르고 라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R 용어예요, 그냥. 뭐 흔히 우리 이제 이렇게 토킹 어바웃 할 때는 대화할 때는 그냥 컬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책 같은 데 보시면 라벨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라벨이라고 하면 요 세로값, 흔히 얘기하는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인데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엑셀 같은 데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엑셀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대부분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R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수동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기가 그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출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2001년도에서 BBB라는 컬럼만 딱 나오고 2001년도에 BBB 컬럼 딱 나오고 여기서 요것만 딱 나오고 여기서 요것만 딱 나와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딱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매출 테이블에는 뭐 날짜도 있을 거고 매출액도 있을 거고 품목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특정 컬럼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우리 DB 하시는 분들은 조인 거는 형식.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요거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하나 딱 떼면 벡터죠. 요거 하나 떼면 벡터잖아요. 이게 여러 개 합쳐 있는데 요거 하나 딱 떼면 벡터인데 벡터 여러 개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요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방법을 보시면 자, NO라는 벡터에 1, 2, 3, 4를 넣고요. name이라는 벡터에 뭐 이런 애를 넣고 price라는 거에 이렇게 넣고 QTY라는 거 이렇게 넣었어요. 벡터가 따로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의 컬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data.frame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컬럼이 4개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data.frame 명령어 써서 한 방에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거예요. 자, NO 벡터 따로 있고요. 네임 벡터 따로 있고 자, 내가 원하는 값들만 다 골라 꺼내온 거예요. 꺼내와가지고 data.frame이라는 명령을 쳐서 새로운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실제로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뭐 전처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좀 삐까번쩍하고 뽀대나는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맥북 사가지고 스벅 가서 하고 이러잖아요. 뽀대나니까 뭐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뭐 다 이제 일하시니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리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을 끓이고 싶어요. 그러면 냄비에 재료 넣고 불 켜는 건 정말 쉽다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어려우냐? 첫 번째는 닭을 구하기가 어렵죠. 요즘 같은 시국에. 그죠? 닭 구하기 어렵잖아. 데이터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셜 데이터 한 1000만 건 긁어가지고 작업하고 싶어요. 소셜 데이터 1000만 건 어떻게 긁으실 거예요? 뭐 어떻게 긁긴 긁겠죠. 어떻게 구했다 치자고요. 양계장을 뚫고 들어가서 닭을 잡아왔어. 중요한 거는 잡아온 닭을 그대로 냄비에 넣고 뚜껑 끓여가 불 켜면 도리탕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 자, 닭을 잡아왔는데 이 닭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돼 있잖아요. 물 끓여가지고 붓고 털 뽑고 목 쳐서 피 뽑고 닭 자르고 그 다음에 감자 깎고 고구마 깎고 파 썰고 당근하고 안 끓여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를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냄비에 넣고 불 켜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실제 분석할 때 그렇습니다. 실제 분석할 때 데이터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그게 공공 데이터가 됐던 거래처 데이터가 됐던 우리 회사 데이터가 됐던 어쨌든 구했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바로 써먹을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인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면 명령을 막 치셔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거 한다고 볼일 다 본다고. 그거 해놓고 나서 이제 뭐 함수에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는 뭐 몇 분 만에 답 튀어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전체를 할 때 다 쓰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조회할 때 세일즈에 있는 것 중에 네임 가져와라, 세일즈에 프라이스 가져와라, 세일즈에 QTR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실수 정말 많이 하시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일즈의 라벨명이 다 대문자죠. 지금죠? 다 대문자입니다. 근데 조회를 할 때 세일즈의 대문자 하니까 나왔어요. 세일즈의 대문자니까 안 돼요. 세일즈의 소문자 썼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벨명도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거 되게 많이 실수 많이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좀 보셨고 원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를 합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머지라는 거 원래 머지라는 게 그만 순간적으로 유혹이 온 게 머지가 뭐지라는 개그 할까 이런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머지 합치는 거죠, 그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여러 개가 따로 있는데 이 녀석들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게 머지인데 기본적으로 머지는 양쪽에 다 존재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합칩니다. 이게 머지거든요. 기본적인 머지예요, 이게. 양쪽에 다 있는 걸 합치는데 뭐 전부 다 꺼내오고 싶다 이러면 all equal t라는 옵션 줘가지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잘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자, 이것만 보고 쉽게요. 데이터를 우리가 R한테 주고 분석해라 시킬 때 담는 그릇. 자, 벡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를 한 통에 담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다 똑같은 데이터 들어가야 되죠.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가 있지만 똑같은 데이터 들어가야 되고요. 어레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는 거. 세 가지 특징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 서로 다른 그러니까 생긴 거는 벡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서로 다른 유형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물론 다 같은 거 들어가도 되지만 데이터 프레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그릇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R한테 줘가지고 야 분석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할 줄 아셔야 데이터를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 변수,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건 데이터 처리하는 이거 말고도 좀 데이터가 많거나 복잡하면 다른 유형도 있는데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좀 아셨고요. 자, 한 10분만 쉬셨다가 지금이 25분이니까 10분 쉬시고 35분에 이어서 이제 뭐 다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오시죠.